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사촌오빠가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었고, 큰엄마가 말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아빠 가족들도 막 도착을 했던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작은엄마가 입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말했어요. 우리 채연이는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네. 작은엄마도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채연이는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현수도 잘 지냈지? 그렇게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던 중 작은엄마가 엄마에게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조카 며느리 인사시키는 자리인데 혹시 오늘도 형님 보고 계산하라고 하진 않겠죠? 형님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어쩜 지금껏 밥값 한 번을 안 내고 얻어만 먹는지 진짜 대단하잖아요. 혹시나 이번에도 큰형님 내가 계산 안 하면 우리가 보탤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딱 보니 식당도 고급 식당으로 고른 게 영 찜찜하네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내내 작은엄마가 식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룸으로 들어갔더니 큰집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사촌 예비 새언니를 소개했는데요. 명문대를 나온 인지라며 큰엄마가 쉴 새 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 그저 떨떠름한 표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앉아 있었어요.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큰아빠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셨고 우리 아빠는 사업을 그리고 작은아빠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엄마는 항상 앓는 소리를 했어요. 큰엄마의 단골 멘트가 있었는데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서 월급 받으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서방님이 계산 좀 해줘요.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 행사를 할 때마다 사업을 하는 우리 아빠가 다 계산을 했고 진짜 빈대처럼 살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작은아빠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조금씩 나눠서 부담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큰엄마 큰아빠는 철면피가 되어갔고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얻어먹기 바빴습니다. 그 행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주말만 되면 마치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처럼 전화를 해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작은엄마도 참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마저 큰엄마 담을 쌓고 살 지경이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다들 짐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촌오빠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며 가방을 사달라, 옷을 사달라 그런 요구를 아주 대놓고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뻔뻔해지는 모습에 조금씩 거리를 두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큰엄마는 더욱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안달이 난 듯 해보였고 할머니께 큰아빠의 무능력을 길타하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서방님은 돈도 잘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겨우 공무원 나부랭이 나이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두 서방님 내가 조금씩 더 내고 그러는 건데 그걸 그렇게나 눈치 주고 너무하잖아요. 큰엄마가 눈물까지 찍어내며 하소연을 하면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작은아빠 작은엄마도 되도록이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지병을 오래 앓으셨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큰엄마가 선포하듯 말했어요. 남기신 거라곤 꼴랑집 한 채밖에 없는데 두 서방님은 잘 사시니까 어머님이 남기신 집은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죠? 그 뻔뻔함에 모두가 기함을 했지만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따라온 작은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큰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사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래요? 돈이 없어서 얻어먹었으면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집도 그래요. 은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통보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그렇다고 어머님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끼리 다투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잖아. 동서도 형님 성격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형님,
그건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참이에요? 뭘 말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큰형님네랑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동안이야 어머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억지로 얼굴 보고 살았지만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마 형님은 계속 호구로 살 생각은 아닌 거죠? 우리도 그럴 생각은 없어. 서서히 만남을 줄여나갈 생각이야. 다행이네요. 저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호구 잡힐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라며 작은엄마가 다행이라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큰집 가족들과 거리를 둔 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큰엄마가 쫓아와서 난리를 치기도 했는데요. 동서,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연락을 뚝 끊을 수가 있어? 형님, 저는 우리 친정언니랑도 한 달에 몇 번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거의 매주 만나자고 연락하는 형님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내가 보니 막내 동서랑 둘이 짜고 그런 것 같던데 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주 만났던 것뿐이고 이제는 각자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큰일 있을 때나 얼굴 보고 살자고요. 그럼 제사 때랑 명절 때는 어쩔 거야? 형님이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해서 절에 모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 많이 참고 참았던 엄마가 대놓고 불만을 제기했고 큰엄마가 눈물까지 찍어 바르며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어쩜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집안이 개판됐네 개판됐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편히 쉬기나 하시겠어? 형님, 그럼 그렇게 알고 그만 가보세요. 라며 엄마가 내쫓듯 큰엄마를 돌려보냈는데요. 그 뒤에도 큰엄마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를 달라는 듯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봐. 곧 갚을게. 무슨 돈이 필요하신데요? 아니, 우리 그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검사를 좀 받아야 한다는데 MRI부터 해서 검사 비용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 근데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딨겠어.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갚을 테니까 좀 빌려줘봐. 라며 돈을 빌려가기도 했으니까요. 그 모습에 제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안 갚을 거 뻔히 아는데 뭐로 돈을 주고 그래. 엄마가 그러니까 작정하고 더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듣기로 작은어머는 큰엄마한테 돈 같은 거 절대 안 빌려준다고 하던데.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냥 주고 말지 뭐. 게다가 사람이 아프다고 하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가 제일 문제야. 그래도 요즘은 만나서 밥을 먹거나 하진 않잖아. 하긴 전에는 그것도 참 고역이긴 했어. 식사하는 내내 큰엄마만 말하고 다들 입 다물고 있었잖아. 그것도 내내 불만 또 불만. 진짜 짜증났었다니까. 그래도 어른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디 가서 그러면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는 말 들어. 라며 엄마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소소하게 큰엄마를 도왔지만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큰엄마가 작은엄마까지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저기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 상진이한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지 뭐야. 아,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예비 며느리 인사를 좀 시킬까 하는데 언제쯤 시간 괜찮아? 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린 그냥 결혼식장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라고 많지도 않은데 당연히 소개해줘야지. 요즘은 그랬다가는 며느리들한테 엄청 욕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욕을 먹긴 왜 욕을 먹어. 요즘 추세가 되도록이면 시댁가족들이랑 마주치지 않는 거라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예민해서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식사나 함께 하는 건데 귀찮게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걱정하지 마. 우리 며느리는 엄청 착해서 그런 생각 절대 안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다 같이 식사나 할까 하거든. 내가 식당 위치 문자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다 같이 보자고. 큰엄마가 신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 본다고 시댁 가족들이 우르르 가서 인사하는 곳이 어딨어요. 형님 그러다 상진이 파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글쎄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런다니까. 그리고 파혼이라니.
좋은 날 앞두고 막내 동서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마치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큰엄마가 작은엄마를 몰아붙였고 작은엄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막내 동서가 언제부터 우리 집 일을 그렇게 걱정했다고 그래? 요즘은 대놓고 피하면서. 큰엄마가 입을 삐죽이다가 돌아갔는데요. 큰엄마가 나가자마자 작은엄마가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 우리한테 왜 굳이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결혼 안 시킬 건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저는 큰형님 심보가 참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보나마나 식당 음식값 계산하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작은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그렇네. 우리 채연이 말이 맞네. 음식값 계산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네. 채연아, 네 큰엄마가 보내준 이 식당 음식 가격 좀 확인해봐라. 보나마나 비싼 음식점이겠죠. 라며 제가 인터넷으로 식당을 확인하다가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거봐, 그럼 그렇지. 여기 음식값이 거의 호텔 수준인데요. 대체 이런 곳은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그렇지. 암튼 큰형님 속이 시커멓다니까요. 작은엄마와 제가 마주보고 맞장구를 치고 있자 엄마가 말렸습니다. 가족들한테 며느리감 소개해준다는데 설마 그러겠어? 형님 체면도 있는데. 체면이 있는 사람이 그동안 그런 행동을 했을까 봐요. 우리 내기할까요? 내기는 무슨 내기를 해. 그러니까 큰형님이 밥값을 내는지 안 내는지 내기하자고요. 됐어. 그러면 형님이랑 똑같아진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제가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이러겠어요. 형님은 화도 안 나세요? 딱히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엄마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실 엄마도 불만이 많은 듯해 보였지만 그동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었던지라 꾹 참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큰엄마가 말한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작은아빠 가족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큰집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큰엄마가 자랑을 늘어놨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명문대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 다니잖아. 서방님이 운영하는 회사는 좀 작은 회사라 명문대 나온 사람은 없겠네요. 없긴 왜 없어요. 현수가 명문대 나와서 다니고 있잖아요. 작은엄마가 대화에 끼어들었고 큰엄마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현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직원들 말이야 직원들은 없을 거 아니야. 형수님,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회사 비전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회사는 죄다 명문대 나온 사람만 있다잖아요. 이래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서방님? 아, 예. 아빠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순간 그동안 큰엄마가 어떤 행태를 부리던 그냥 참고만 있던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고 엄마가 정색을 한 채 말했어요. 말이 대기업이지. 요즘은 대기업도 오래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회사 직원들은 다들 오래 다닐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작은 형님 말이 맞죠. 이 사람도 대기업 임원으로 있긴 하지만 대기업 퇴사율도 높고 다니면서 불안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둘째 아주버님, 혹시 제 일자리 하나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재수 씨 일자리를요? 예, 지금까지 이 사람이 우리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제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컴퓨터도 배워두고 있었어요. 아니, 하려면 동생이 해야지. 재수 씨가 굳이 왜 하려는 거예요? 아주버님, 이 사람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는데 다른 회사 가면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들겠어요. 아주버님이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현장 일도 괜찮으니까 혹시 일자리 있으면 하나만 알아봐 주세요. 작은엄마가 장난스레 말하고 있었는데요. 작은아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엄마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작은엄마를 노려보며 식사하는 모습이 약간은 섬뜩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 큰엄마 큰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큰아빠가 성큼성큼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작은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쏘곤댔어요. 그래도 며느리 앞이라고 계산을 하긴 하나 보네요. 저는 큰아주버님이 밥값 계산하는 거 처음 봤잖아요. 그러게. 오늘 밥값 많이 나와서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엄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잠시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동을 한 뒤 차에 올라타자마자 큰아빠가 뛰다시피 다가와서 아빠에게 뭔가를 건넸고 아빠가 받아들어서 지갑에 넣고 있었는데요. 큰아빠가 쌩하니 뒤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엄마가 아빠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야? 지금 아주버님이 뭘 주신 거야? 내 카드. 뭐? 당신 카드? 그럼 설마 당신 카드로 계산을 한 거란 말이야? 엄마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아빠도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내 핏줄이지만 진짜 진절머리가 나네. 설마 아주버님이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던 거야? 아까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갔었잖아. 그럼 그때 아주버님이 당신을 따라 나간 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랬던 거야?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묻고 있었고 아빠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라 나오더니 예비 며느리 앞에서 체면 한 번만 세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내가 계산할 생각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왕 체면 살려주는 거 확실하게 살려달래나 뭐래나 그러더니 아예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지 뭐겠어. 할 말이 없어서 우선 카드를 내주긴 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이 새어나오더라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까지 드네. 당신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빠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아빠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부모님도 많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심해지는 큰아빠 큰엄마로 인해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가는 듯 해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사촌오빠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작은엄마가 찾아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축의금은 얼마나 할 거예요? 글쎄, 그래도 첫 조카 결혼식인데 한 300만 원 해야 하지 않을까? 예? 300만 원이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 한다고요? 우린 그냥 그거 하고 앞으로 조용히 살까 해. 그렇게 해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을걸요? 작은 엄마의 말에 엄마가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부모님은 서서히 큰아빠 가족들을 멀리하려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촌오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큰엄마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너무하다니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우리 보고 엿먹어 보라 뭐 그런 거였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알아듣게 말을 해주세요. 내가 치사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돈도 많은 사람들이 조카 결혼식에 축의금을 꼴랑 10만 원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거기다 막내 동선에는 한술 더 떠서 5만 원을 했더라. 네? 10만 원이요? 축의금은 그 이가에서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라며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여보, 형님 전화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가 무슨 소리야? 아니 형님 말로는 당신이 축의금을 10만 원 했다는데 사실이야? 거기다 서방님네는 5만 원 했다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동안 등쳐먹은 거 다 따지면 10만 원도 많이 한 건데 뭘 그래?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래도 큰맘 먹고 10만 원이나 했구만. 그럼 설마 서방님도 당신이 5만 원만 하라고 시킨 거야? 나한테 얼마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10만 원 한다고 했더니 그럼 동생은 막내니까 5만 원만 하면 되겠네 그러길래 나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심하긴 뭘 심해. 지금까지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앞으로 형수님마다 전화 오면 받지도 마. 아빠가 엄마에게 당부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 큰엄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동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지?
혹시 500만 원인데 잘못 넣은 거야? 잘못한 거면 계좌로 입금 좀 해줘. 라는 문자까지 보냈다네요. 문자를 보자마자 아빠 표정이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큰엄마가 보내온 문자도 모른 척하자 큰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아빠와 약간은 말다툼까지 했어요. 난 10만 원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잘못됐나요? 그동안 돈 빌려가 놓고 안 갚은 거랑 음식점에서 내 카드로 결제해놓고 쌩깐 거 그게 어디 한두 푼이에요? 그날 다른 하객들 축의금 봉투 걷어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그냥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자고요. 앞으로는 저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저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큰아빠 번호를 차단했고 엄마에게도 차단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뿐만 아니라 작은 집 가족들도 큰 집 가족들을 차단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작은아빠가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는 말에 아빠가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를 불러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회사 퇴직했다고? 내내 집에만 있으면 너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좀 작긴 하지만 와서 슬슬 일 좀 해보던지. 형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럴 땐 형 도움도 받고 그러는 거지. 아주버님, 제가 할 일은 없을까요? 저 단순 업무도 잘할 수 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면접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라는 말에 아빠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작은아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작은아빠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대기업에서 일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덕분에 아빠는 회사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아주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작은아빠 월급도 많이 올려주다 보니 작은아빠와 작은엄마가 많이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큰아빠가 아빠 회사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사촌 새언니 일자리 하나 만들어달라며 떼를 썼다네요. 아마도 임신을 하고 난 뒤 힘들다며 바로 회사를 그만뒀던 모양인데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 재취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은아빠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친척분들에게 우연히 듣고는 찾아왔다고 하네요. 물론 아빠가 단박에 거절을 했고요. 그 바람에 큰아빠가 아빠와 작은아빠에게 욕설까지 하며 난리를 피웠다는데요. 그날 이후 큰집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모습에 핏줄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